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은 결정적으로 5가지의 약점을 안고 출발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5월 조기 대선이 근본적으로 탄핵 선거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서 생기는 일종의 탄핵 선거. 탄핵 심판 초기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 시비, 판사 쇼핑 이런 것들 논란으로 인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 올라가서 지지율도 꽤 회복이 됐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역전을 하는 지지율도 나왔고 탄핵 찬성 반대 격차도 좁혀졌고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 이 차이도 상당히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이 변론이 진행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온갖 거짓말과 궤변과 비겁하고 비열하고 치졸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학을 뗀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층에서 이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 탄핵 계엄 사태 초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53%, 정권 재창출이 37%, 16%포인트나 차이나 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것은 탄핵 찬성 반대도 60대 37 이런 정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또 뒤지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번에 명시한 대로 기본적으로 탄핵 선거라는 것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것, 탄핵에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스탠스로 인해서 국민의힘 스스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3월 달에 탄핵 결정문이 나올 때 헌법재판소는 조목조목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어떤 궤변을 늘어놓았는가를 자세하게 명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도 더 악화되고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아지고 국민의힘은 입지가 대단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 탄핵은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하는 것도 참으로 비굴하게 보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불출마를 하게 되면 그가 불출마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는 상당히 합리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탄핵 반대, 강경 보수, 극우 이미지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탄핵 반대 측에서 홍준표 시장이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고 탄핵 찬성 쪽에서는 한동훈과 오세훈의 표가 갈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오세훈과 한동훈이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갈라져서 탄핵 반대 후보 홍준표가 영남권의 보수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여론조사에서 다소 불리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100% 국민의힘은 필패입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과 한동훈과 오세훈의 후보 단일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도층에서 벌써 기울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42% 그리고 국민의힘이 22%입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도층에서 상당 부분 유보가 많았고 양당의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완전히 헌법재판소에서 보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고 이 중도층의 상당수가 학을 뗐다. 아, 저 윤 대통령과 또 저것을 지지하는 강경 보수 세력들, 국민의힘 정말 대책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가망이 없구나. 이것이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정치쇼라고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해도 우클릭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조짐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가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쇼라고 비판을 해도 역시 그가 우리는 뭐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는 것 참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말을 그렇게 치고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서 민생지원금 포기할 수 있다, 추경예산 통과시켜라, 그리고 무슨 각종 기업인들을 만난다, 이런 것들, 그리고 AI에 대한 강조,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 이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을 영입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쇼라고 해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언급한 보수 분열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야권은 민주당은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김경수 전 지사, 박용진 전 의원을 차례로 만났고 앞으로 임종석, 김부겸 다 만날 계획입니다. 김동연 지사까지. 이 비명계를 포섭을 하면 비명계가 그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포용을 해라, 당의 일극체제 안 된다, 이 당의 정체성을 지켜라 라는 식으로 쓴소리를 많이 하지만 결국 공동 발표문은 뭐가 되냐면 내란 세력을 척결을 하고 5월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해 와야 된다는 데에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야권에서는 철저하게 단합의 촉매제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면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삼김을 포함한 그리고 박용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지자들이 거의 8, 90% 이재명에게 옮겨갈 것입니다. 반면 보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경보수, 극우보수, 약장수 보수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은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이나 오세훈 탄핵 찬성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특히 한동훈이 만약에 되면 한동훈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걸로 인해서 강경 보수, 약장수 보수들은 상당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겠지만 대통령 승리를 위해서, 그러나 꽤 상당수는 대통령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재명을 찍는 쪽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의 분열, 치졸한 분열, 더러운 분열, 바보 같은 분열, 이런 것들이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민주당에게 헌납을 할지도 모릅니다. 5가지의 약점과 함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그 반대에 다 있습니다. 탄핵 선거이기 때문에 탄핵 찬성 후보를 내세워야 되고, 홍준표를 막기 위해서 오세훈과 한동훈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고, 보수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탄핵 찬성 후보가 되고, 이 보수 전체의 여론이 그래도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탄핵 찬성 후보를 내세워서 중도층을 땡겨야 한다라는 점. 답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